용인시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진학과 진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막상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는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정책 변화에 맞추어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말 중에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나만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통해 궁금한 점을 최대한 해소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실을 거두셨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수능시험 이후에도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확한 입시 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용인시 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강의를 맡은 교사 최승후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시 대화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 자소서 면접 살펴보고요. 처음 앞부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 관련한 책도 쓰고 있는 공교육 교사입니다. 오늘 해야 될 목차입니다. 목차고 있죠? 네. 오늘 해야 될 목차 보시면 학종에 대해서 잠깐 개념 설명을 해야 자소서 면접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즌이 시즌인 만큼 면접은 살짝 개념만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학종 개념, 자소서 들어가기 전에 면접 기본적인 사항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의 한 90%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름방학 때 실제 실전 글 쓸 수 있도록 실전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있는데 기쁨이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라고 좋아하는데 우리 슬픔이는 세 문항밖에 안 되니까 쓸 수 없으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문항이었어요. 공통문항 1번, 2번, 3번, 대학별 자율문항 4번 이렇게 네 문항 4,500자 또는 5,000자 글쓰기였는데요. 올해부터는 공통문항이 1번, 2번 그 다음에 자율문항이 3번 한 문항 준 거예요. 글자 수도 줄고 면접도 보면 면접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오늘 우리 강의도 사실은 대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슬픔이가 뭐라고 합니까? 비대면 면접, 외면 면접이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부 어때요? 활동 적죠? 봉사활동도 사실 많이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어떤 제한 조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소서도 우선 세 문항으로 줄은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자소서 면접 없이 이런 모자이크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소와 면접이 단독으로 존재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자소서 면접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독해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사담인데 뭐 아는 유명 대학교 입학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위촉 사정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평가자의 90%는 교수님, 즉 위촉 사정관님들한테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던져주면 99.9%가 자소서부터 읽는데요. 학생부를 독해하기가 힘들죠. 오랜만에 뭐 진짜 몇십 년 만에 학생부를 처음 보는 거 아닐까요? 그 교수님들은. 그래서 자소서를 보고 학생부를 독해하니까 그 자소서가 머리에 잔상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죠? 학생부 독해가 힘들고 궁금한 내용 같은 경우 면접에서 확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 면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자소서 어때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자소서 중에 하나고요. 서울대학교, 뭐 이건 이 학생은 제가 지도한 학생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포럼을 갔더니 이 자소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존감이 있대요. 글이라는 건 자존감이 넘쳐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중세 기사들이 중세 영주 앞에 무릎 꿇고 맹세하듯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번 시간 없지만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항상 한참을 관찰하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며 그것에 대해서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저로서는 스피드와 꼼꼼함이 필요한 수학 내신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심화학습을 통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또 하나 발견할 게 후회는 없대요. 이 학생 학생부도 봤더니 수학이 3등급이 뜬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서울대 수리통계학부 들어갔거든요. 수학이 3등급인데. 그죠? 후회 없대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넘치는데 이게 허세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고양이로 끝납니다. 자신을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말투, 글투와 말투가 여러분 합격을 부를 겁니다. 좀 자신감 있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짧은 글, 3,100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 그 다음에 뭐 한 1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변명을 한다던가 부족한 거를 말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잘된 점, 좋아하는 교과,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왜 안경 썼나요? 지금 보고 있는 학생 이렇게 물어본다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잘 보려고 예뻐 보이려고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죠. 물리가 원이 우리 기계공학과 왔는데 3등급, 4등급이 이렇게 떴어요. 그렇게 압박 질문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수능 이후에 좀 더 보강을 하고 기계공학과 물리 중요하니까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 해도 되죠. 변명해도 돼. 그 다음부터 S벗으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 답변도 면접에서 S벗.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물리원 선택자가 25명밖에 안 됐다. 이렇게 좀 뒷부분에 좀 부정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앞부분에는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좋죠. 이런 걸 초도 효과라고 그래요. 자, 학종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돼요. 사실은 오늘 1시간 반 가까운 강의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강의의 전제 조건을 말 안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문되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4년제 대학교를 전제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교에서 평가자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거예요. 대학 와서 지 혼자 하고 싶은 공부가 뭐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위해서 어떤 과목에 어떤 공부를 했고 심화탐구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 안 해요. 직업 위주로 답변을 한다든가 어떤 공부 방법만 자꾸 접근한다든가 동문서답을 동상이몽이죠. 평가자와 여러분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봅시다.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문학과나 문해창작학과나 국어교육과를 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만약 근데 국문과, 국어교육과, 문해창작학과를 방송작가를 되기 위해서 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과들이 나오면 방송작가 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방송작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MBC 방송 아카데미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방송작가를 하려면 MC 방송 아카데미 가세요. 대학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일주일에 우리 30시간씩 수업 받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심화했는지를 확장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학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학생부가 8개 항목이 있는데 8개 항목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적, 학적사항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자격증 안 중요해요. 이 3번, 5번, 6번, 7번, 8번이 중요하죠. 이게 가로축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이 색깔도 꼭 외워놓으면 좋아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뽑는 역량이에요. 평가 요소라고 할까요? 이 네 개가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요소를 내 학생부에서 체크를, 갈매기 표시를 한다던가 하트 뿅뿅을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물리원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학업 역량이 찌그러진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리더십 활동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면 인성 파트 영역이 좀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찌그러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걸 펴야 돼요. 그리고 활성화된 활동들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활동들은 자소서에 잘 녹여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상 따로, 봉사 따로, 진로 따로, 독서 따로 평가하진 않아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얼굴 따로, 팔 따로, 발 따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다 연계해서 본다고 해서 횡적 연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계라는 말, 영어로 뭐 매핑, 매칭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한양대는 이걸 횡단평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부 수상 따로 이렇게 과세특 따로 보는 게 아니죠. 애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과세특 이게 하나 되게 좋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과 안에서 내가 모둠서 관련된 지적 호기심이 있는 관심사 영역에서 보고서를 냈다. 그럼 발표를 하시고요. 과제를 냈는지 보시고요. 팀 프로젝트를 했는지 보시고, 예, 이렇게 교과 안에서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하는지 살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말로 여러분을 좀 설득을 해야 되나?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활동 하나하나를 분절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1번에서 8번을 분절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 항목을 분절적으로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전인적인 분류될 수가 없잖아.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회 항일운동을 2, 3학년 때 문학교과의 윤동주와 연결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연계해야 되는 거야. 매핑해야 되는 거야. 매칭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말로 이런 건 또 간학문적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절된 거는 평가하지 않아요. 공통 요소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소 공배수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쌤의 칭찬, 그게 편견일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어떤 선생님의 특정 학생에 대한 저격, 그죠? 비판, 이것도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리듬 체조나 이런 것들 있지. 피겨스케이팅 같이 그 최하점, 상점 빼는 것처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공통 요소를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여러분의 학생부나 자소서의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와 내포를 통해서 학생부 그 평가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자들은 여러분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또 다른 자기들의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플롯 구성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 10분 동안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니까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원자가 요양원 봉사를 300시간, 1000시간 해도 뽑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제가 위촉사정관 연수를 하는데 쉬는 시간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 많이 나가시는 선생님 같은데 학생들한테 꼭 좀 전해달래요. 사회복지학과 지원하는 애들이 막 300시간, 500시간 봉사 시간이래요. 근데 사회복지학과는요,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픈 치매 걸린 분들을 못 본 거야. 그래서 얘가 학교에 돌아와서 책을 읽는 거죠. 치매와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테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주제 탐구 보고서나 발표를 했어요. 그럼 활동이 총 5개죠. 이 5개가 분절적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트형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일련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5개 활동들을 왜 뽑았어요? 이 학생이 스토리가 될 만한 거죠. 스토리가 될 만한 이 5개 활동을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팩트의 집합체거든요. 그 활동들을 5개를 뽑아요. 스토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플롯, 구성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성화하는 작업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자는 평가자 나름대로 여러분의 활동 중에서 스토리가 될 만한 걸 플롯화해요. 다시 또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홀 펑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레고 알지? 레고의 그 파츠들, 부품들이 조각조각 의미가 있어? 의미 없지.
하지만 이 파츠들이 모여서 하나의 레고 제품, 완성품이 되듯이 이 조각조각의 파츠나 펑션 기능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홀, 전체, WHO예요. 전체가 돼서 또 하나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하나가, 5개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홀 펑션, 홀 파츠라고 하는 거야. 이게 파츠들의 조각조각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조각들이 모여서 일련의 가 되는 거야. 홀 펑션. 자,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 문화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진짜 인기 많지.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정신 갖고 참여해야 돼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사실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문화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선생님 학교라면 난 무조건 말리고 봅니다. 우선 제일 세요. 경쟁률이 세면 당연히 합격성도 높아지는 거야.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이과들이. 기생충을 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생충 봤다고만 써, 여러분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짜파구리를 본 거야. 짜파게티 같은 그 짜장라면에다가 소고기 채끝살을 올려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 여러분 짜파게티를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 그리고 나서 얘가 느껴요. 양극화 사회불평등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나서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 전에 서베이를 해보는 거야. 설문조사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이런 일련의 활동이 하나야. 그러니까 자소서가 3개죠, 여러분. 3개니까 난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소서가 항목이 3개니까 항목이 3개잖아. 그러니까 활동 3개만 해. 이런 일련의 활동을. 그래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활동들, 스토리가 될 만한 활동을 꺼내는 거야. 그죠? 서피스, 그 겉으로는 하는 그런 표현 안에 이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플로터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조각조각 파트나 펑션들이 하나가 되는 홀 펑션, 홀 파츠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이 방송은 사실은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 조각조각 파츠들로 활동이 분절되어 있다면 차라리 수능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나아요. 학종하지 마세요. 수능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지? 대학은 가면 뭐 별 3개야? 별나라야? 엉뚱한 평가를 할까? 똑같아. 보고서 내고 발표하고 책 읽고 이런 걸 한다고. 읽기, 쓰기, 말하기 기본이야. 거기에 하나만 더. 내 보고서가 좀 빛나려면 서베이까지 좀 해줘요. 서베이까지. 통계 자료까지만 살짝 넣어주면 되게 이쁜 보고서가 나오고 예쁜 학생부 종합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피니쉬예요. 이걸로 마무리하자. 읽기, 쓰기, 말하기, 서베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팩트죠. 팩트의 집합체를 우리는 팩트 앤솔로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그래요. 이걸 선생님들이 한 3년, 4년 됐어요. 자꾸 대학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를 자꾸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학부모님이 다 항의하니까 3등급인 우리 아들은 되게 한 줄 써주고 5등급인 옆집 딸은 왜 5줄 써줬냐고 자꾸 항의하시니까 아마 많이 써준 애가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을 거 확률이 높은데,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항의받기 싫고 애들한테 변명하기 싫으니까 되게 주관적 평가를 한 3, 4년부터 적게 쓰세요. 그래서 객관적 팩트 위주로 쓰다 보니까 되게 건조해졌어요. 학생부를 읽고 여러분을 조감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 이런 거를 학생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슬픔 때문에 더 심화해볼까? 그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돼버려요. 이런 걸 우리는 자소서라고 하고 말로 하면 면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자율활동에 써 있을 것 같아, 학생부. 그 다음에 이거는 독서활동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평가자가 과연 이 2개 항목을 과연 이을 수 있을까? 연계할 수 있을까? 매핑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평가자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침반 역할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 자소서지. 면접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쓰면 우리 뭐라고 한다고? 학교생활기록부라고 그래요. 평가자들은 이걸 연계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하게 되죠.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학생, 이런 학생, 뭐 인터넷 찾은 사진이에요. 그냥 불특정입니다. 이 학생이 뭐 아랍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 MN 난민이 온 적이 있어요. 그 MN 난민에 대해서 자율활동에서 모의유엔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절되지 않고 확장하는 거지. 연계 확장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이름은 용비란 책으로 확장한 거예요. 궁금증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요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개요를 잔 거죠. 첫 번째는 자율활동이고요. 세 번째는 독서활동이죠. 여기까지는 학생분데 이 학생이 여기다가 스토리텔링을 하죠.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가 되는 거죠. 짜잔. 자, 하나, 둘, 셋. 짜잔. 노란색에 박습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소서가 100일장이고 면접이 말하기 대잔치라면 글쓰기 대잔치, 말하기 대잔치라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짧은 시간 1시간 반 동안 내 강의를 듣겠지만 학생 여러분이 이거는 말하기 대잔치도 아니고 글쓰기 대잔치 100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활동을 누가 잘 연계했느냐의 싸움이에요. 연결고리와 소재를 누가 잘 찾느냐의 싸움이에요. 매핑하기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개요를 짠 다음에 이 개요를 정확하게 이 학생이 이렇게 넣었어요. 매핑한 거예요. 매칭한 거예요. 학교 활동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은 독서 활동과 연계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고리를 잘 찾은 거죠. 이게 포인트지 100일장도 아니고 말하기 대잔치도 아니다. 자, 이 학생은 쌤 지도한 학생이 아닌데 서울대 포럼에서 우수한 자소서로 소개를 받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사정관님이 구체적인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쓴 학생입니다. 핵심 활동은 축구 동아리네요. 축구 동아리입니다. 서울대 재료공학과인데 아마 이 자소 2번이에요. 2번 활동에 축구 얘기 쓰면 쌤한테 엄청 혼날걸? 근데 이 학생이 축구 얘기를 썼어요. 좀 쇼킹하죠? 근데 두 번째 활동은 과학 동아리야. 정상적인 패턴이죠. 자, 근데 이 학생은 축구 얘기를 왜 앞에다 뺐을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대 공대의 대학원 경쟁률이 정말 높지 않아요. 애들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중도 포기자도 많고 그러니까 지원자들 특히 공대, 상위권 대학 이런 대학들은 의대든 끈기, 어려운 말로 과제 집착력이라고 그래. 마무리 능력, 어려운 말로 메이킹 능력이라고 그래. 이런 말 써먹어도 돼. 그 다음에 지속력 있고 체력이 있는가, 사회성이 있는가. 그것처럼 이거를 드러낼 때 축구처럼 좋은 게 있나? 축구는 팀 스포츠고 협업하고 의사소통하지. 그치?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주정 선발에서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축구 얘기 나오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얘가 뭐 한 거야 지금 이 학생이? 자기 학생부 활동줄 중에서 스토리가 될 만한 축구 얘기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과학 얘기를 하나 뽑는 거야. 스토리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축구 얘기를 앞에다 놨어? 과학 얘기를 앞에다 놨어? 축구 얘기를 앞에다 놓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과학 동아리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축구를 쓴 거야. 수단으로. 이 학생 뭐 한 거지? 플롯한 거지. 구성을 짠 거야. 활동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수십 개 활동들이 학생부에 써 있죠. 그 중에서 축구 얘기 하나, 그 다음에 과학 얘기 하나 꺼낸 거죠. 왜 꺼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축구하고 과학 동아리 얘기를 꺼낸 다음에 순서를 맞춰요. 어떤 순서가 앞에 와요? 축구 얘기가 앞에 온 거죠. 이 학생은 구성화했어요. 평가자가 하는 활동, 그러니까 평가자도 활동 스토리 플롯을 하고요. 우리도 활동 스토리 플롯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진정성 있는 활동이 뭘까? 이 화면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화면 보시는 학부모님이나 막 비싼 데 가서 자기 평가서, 동료 평가서 막 돈 수백만 원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자소서 막 지도받고 면접 지도 받는데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학생들 막 대단한 소논문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는요. 관심 있는 인물, 관심 있는 사상, 주제를 분류하고 공통점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대조해봅니다. 이게 학자죠. 이 학자죠. 이 학자입니다. 찰스 다윈이 자기 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다윈이 작은 삼촌하고 갈라파고스 제도를 떠나요. 갈라파고스 제도를 갑니다. 봤는데 핀치새라는 새가 사는데 그 섬 군도에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달라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찰스 다윈의 저작물은 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화려함보단 진정성 있는 활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해볼까요? 미얀마 사태 터졌죠? 미얀마 사태의 언론의 문제,
아까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쓰는 애들 보면 그 언론의 미얀마의 언론의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 6월 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과 대조해 보는 거죠. 둘 다 만화책이지만 간단하게 만화책을 갖고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두 나라의 언론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선생님 학교 대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이 학생은 이것만 읽으면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비교하고 대조하는 학업 역량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은 전혀 다른 맥락의 책이에요. 이 학생은 비교하고 대조해 본 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말해요. 정약용이 어떤 형벌 관련해서 어떤 형벌의 엄격함을 지적하죠. 그리고 나서 서양의 광기의 역사, 형벌과 관련된 감옥의 역사를 다룬 광기의 역사를 비교해보고 대조했다면, 비교하고 대조해봤다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있는 것이죠. 비교하고 대조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썼어요. 직접 선생님이 쓴 진로 활동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정약용의 목민심서, 흠음심서에 나오는 형벌의 내용을 미셀 풀코 광기의 역사로 연결해서 서양의 감옥을 탐구하는 가학문적 역량이 돋보였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진로 활동에 도와줬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최상위권 사학과에 붙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진정성 있는 활동은 비교하고 분류하고 대조하는 것이지, 여러분 노벨상 논문을 쓸 수 있어? 그런 소논문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교수들이 바라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됐죠? 비교 대조해봐라. 꼭 추천하고 싶고요. 자소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 여러분은 학생부에 많이 있는 내용을 쓰려고 하지만 학생부에 많이 있는 내용을 쓸 거면 학생부만 내지 자소서를 왜 내? 학생부에 있는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부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책자 인용하겠습니다.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대학에서는 학생부만을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소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라면 선생님들이 너무 서운하게 내가 중요한 활동인데 단어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한 문장밖에 안 돼. 선생님이면 그거를 좀 보완 설명하겠어요. 그 텍스트들을 그 컨텍스트 맥락적으로 평가자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교과서트 500자든 자율활동 500자든 그 문장에서 어떤 학생 활동의 중요도,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자소서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파랑색 박사 좀 내려와야 됩니다. 2020년도에 1224명이 표절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자소서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웹에 올리시면 안 돼요. 애들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입니다. 올리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세요. 뭐 사진 열심히 찍으셔도 되고요. 대신 사진 찍은 거 꼭 오늘 보세요. 나중에 앨범 정리하면서 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좀 복습하시고요. 웹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자소 어렵지 않아. 뭐 문제가 발생했어. 그 문제가 내가 고등학교 때 궁금했던 문제가 4개야. 그러면 해결 과정도 4개가 있어야 돼. 이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다음 두 번째. 활동이 있어. 활동이 4개면 의미도 4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쓰면 끝나는 거야. 이게 자소서야. 끝! 자소는 끝.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고대, 서강대, 외대, 한양대 원래 자소서가 없었어요. 에리카, 상명대, 단국대 자소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와 교대가 자소서를 없앴어요. 근데 이화대는 자소서가 있고요. 숙명인재는 원래대로 2만 자소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오늘 자소서 제출 유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관학교나 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은 지금 고1 때도 자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없애지 않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대학이라. 자, 그러면 이런 대학들 자소서가 있죠. 서울대 일반전형 직윤,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제형, 성균관대 2개 전형, 그 다음에 이대, 중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는 다 자소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오늘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 대학을 쓰고 싶은 거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자소서도 있지만 면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해볼게. 가톨릭대가 학교 추천하고 잠재 능력은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하고 면접이 둘 다 있는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이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는지 둘 다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면접 같은 경우도요. 서울대는 일반 전형은 재시문, 논술 같은 재시문 기반이고요.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 면접. 여러분 학생부 자소서 확인하는 거고요. 연대, 고대는 변별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고 안타깝게도 성대, 서강대, 한양대는 면접도 없어요.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다음 중앙대 땡큐죠. 올해 서류 기반 면접에서 면접이 들어왔어요. 서류 기반 면접이 없었는데 작년까지 땡큐. 경희대는 어려운 재시기반 면접에서 쉬운 서류 기반 면접으로 넘어왔죠. 땡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면접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구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좀 변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점 아닌 빵점이죠. 패스페일. 그러니까 제한 시간 지켜주고요. 용량, 시간과 용량만 지키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변별 안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또 교수님들은 10분인데 1분만 녹화해서 보낸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변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면 면접일 때는 자연스럽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영상 면접일 때는 카메라 렌즈에 지금 선생님도 카메라 보고 있거든요. 카메라 상단을 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빨간 점 찍힌데 그거 보시면 시선 처리가 좋고 좌우를 보면 되게 산만해 보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현장 녹화 면접은 태블릿 PC를 앞에다 놔줘요.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한 번 또는 두 번 해주더라고. 보통 한 번 한대요. 그걸 보고 하는 거니까 좀 긴장 많이 하는 애들은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실시간 화상 면접은 대면 면접과 큰 차이가 없어요. 방이 달라. 지원자 방, 평가자 방 두 개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 선생님 찍고 있는 방에 감독님 두 분이 계시고 또 밖에는 또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방이 다른 거죠. 네. 실시간 화상 면접이죠. 근데 애들 많이 물어봐요. 어떤 게 면접이 비중이 가장 크냐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방을 달리해서 하는 그 면접이 변별이 가장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질문이 대본 보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실시간 화상 면접은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대본 볼 시간이 없죠. 현장 녹화 면접은 태블릿 보면서 자기가 메모한 거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녹화는 스크립트 보고 읽어도 돼요. 네, 문제 없죠. 그다음 비디오 촬영은 제가 많은 지인 기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찍어보니까요. 이게 좀 밑에 쿠킹 후일이나 A4 용지 같은 거 좀 깔아놓으면 반사판 효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삼각대 조명으로 세워서 핸드폰으로 조명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걸 모르고 그냥 찍었더니 되게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고 좀 찍어봤더니 좀 뽀샤시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참고해보세요. 서울대는 올해 약대가 수학 재시문만 나온다고 그러네요. 좀 대학별로 좀 몇 개 대학만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는요, 의예과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 본다고 하고, 국제계열에서 영어 재시문 기반 면접 본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경희대는 올해 서류 기반으로 바뀌었다는 거, 의학계열은 시간도 줄고요. 예, 그래서 경희대는 바뀐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런 표현들 면접에서 하는 건 안 좋아요. 원모인 것 같아요. 자소서에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면접에서는 같아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소서에 것이다, 면접에 같아요 이런 말을 쓰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예, 이런 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부족하지만 셀프 디스죠. 왜 자기를 셀프 디스하니? 예, 쩝할 이런 것들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기요, 그러니까요. 하면 안 좋고요. 질문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재수를 각오한다면 한번 친구 시켜보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쓰지 마시고요. 굳이 쓸 거면 애쓰셨습니다 정도로. 개강 강의 때 뵙겠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혹시 선생님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삼행시 짓는 애들은요, 면접반에서 쫓아내세요. 이런 애들 혼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삼행시 잘 뽑는 애들을 대학이 뽑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제가 필살기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실제 진짜 실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일화인데 얘가 자소서에다가 문단속 하는데 성실한 임와서 봉사상도 받고 문단속 교실 아침에 일찍 가서 문단속하고 에어컨 끄고 이런 걸 했나 봐. 그걸 자소서에 썼대요. 근데 실제 면접 끝나고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갔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합격시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신이 안 되면 불 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프로빙이에요. 추가 질문, 그다음에 꼬리 질문,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의 면접할 때 질문 하나, 답변 하나. 그럼 뭐야 그게? 면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서류 기반 면접 합격은 첫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프로빙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중요하다. 첫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추가 질문하면서 분석력을 살펴보기에 도입부로 활용하는 겁니다. 추가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상당히 보세요.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인데 한번 화면 보세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4-12, 8-12가 있는 거 보면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추가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추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면접이죠. 자, 이제 재시문 기반으로 넘어갈게. 한번 같이 풀어보자. 시간 없지만. 이 공동체 역량, 뭐 공동체 개인, 이게 키워드야. 시간 없지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체 키워드, 재산권 침해, 눈치챘어? 폐기물 처리장, 고려대 재시문 기반 면접. 뭐 님비, 핀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닐까? 감 잡았어? 그렇게. 자, 그럼 1번 문제.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한 후 둘 중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로 돼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냐.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여러분 집 앞에 설치할 수 있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주의야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재산권이 더 중요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교과서 탐구활동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국어나 사회든 무슨 교과든 이런 교과서 탐구활동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도 교과서 탐구활동에 이게 나오거든요. 서울교대 기출문제인데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프리즌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라고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요새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왜? 추가 질문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 좋은 문제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안게임 병역 논쟁 보면 BTS 군대 보내야 돼? 남자애들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 보내면 안 된대요. 이 딜레마가 충돌하고 있죠. 이런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문제는 서울대든 고대든 연대든 대부분 거의 90% 이렇게 딜레마가 충돌하는 문제를 냅니다. 선생님 수학과학, 자연계는요? 수학과학 문제야. 그거는 이제 수학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시사 이슈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국사학과, 이건 서울대 일반 전형이야. 선생님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서류 기반을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웬만한 대학은 재시문 기반에서 서류 기반 물어보는 경우 종종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재시문 기반 면접에서 작년에 코로나 극심했잖아. 올해도 그렇지만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건 뭘 물어본 거지?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냐. 선생님 학교에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 문제 그대로 적중했어요. 네,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 물어본 겁니다. 자소서 들어갈게요. 이제 나머지 시간 자소서에 올인하겠습니다. 자소서 1번, 여러분 화면 보시면 왼쪽이겠네. 학업이라는 말이 시비가 걸렸어요. 학업이라는 말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야. 자, 2번. 교내활동 3개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에 3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렇게 인성을 측정할 수 있어? 야, 인성을 리트머스 시험지 이렇게 재줄 수 있나? 인성 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친구랑 같이 보고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착해? 그지?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서 이게 1번이 학업 역량 파란색, 선생님이 색깔 왜 말하는지 알겠어? 평가자들이 이렇게 색깔, 이 4가지 역량으로 평가하니까 학생부 이렇게 색깔, 형광펜을 꼭 사라고. 그래서 형광펜을 파란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칠해. 그러면 자소서 소재 뽑기도 좋고, 선생님들은 학생부 기록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면접할 때도 모의 면제 25문제 뽑으면 한 항목씩 100문제잖아. 그러니까 작년 1번, 2번이 합쳐서 1번이 되고 작년 3번이 2번이 되고 4번이 3번이 된 거죠. 4,500자 또는 5,000자 글쓰기에서 3,100자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을 공통문항, 3번을 자율문항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1, 2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면 절대로 안 돼. 선생님 3번은 고등학교 얘기가 없는데 맞아요. 고등학교 얘기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얘기 써도 되는데 우선 고등학교는 근거자료를 학생부가 가잖아. 근데 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쓰면 근거자료가 뭔데? 근거자료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잖아. 그리고 평가자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관심 없어요. 3번도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얘기 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합쳐져서 1번이 된 거예요.
작년에 인성 요격이라는 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으로 문항을 축소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3번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3번이 발전 가능성을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다양한 영역에서 판단했는데 올해는 지원 동기 쪽으로만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진로. 학업이라는 말보다는 진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나 학부 관련된 학업 역량 전공 적성을 써달라는 얘기고요. 2번은 사회성 영역으로 항목이 명료하게 명징하게 논제가 발문이 줄어든 거죠. 3번은 지원 동기로 거의 수렴이 됐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소재는 2개 정도에서 3개, 2번은 한두 개, 3번은 한두 개 정도입니다. 소재의 개수입니다. 이건 소재의 개수니까 달력의 개수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화면 보는 이 시즌이 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어요. 사관학교는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써도 돼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꼭 쓰세요.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쓰면 0점 처리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음악가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법조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육사는 법조인을 뽑는 대학이 아니에요. 다시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와서 국어교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화여대 국문과는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곳은 이화여대 국어교육과예요. 논지 이탈입니다. 자, 저희 작년 저희 전체 학생 연습입니다. 합격했어요. 제가 자소서 면접반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군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학생이 가서 죽을 거예요. 목숨 바쳐줄 거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학생이 목숨 바칠 테니까. 그죠? 이건 너무 거창하지.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말자는 거야. 너무 거창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나가요? 그다음 사관학교는 또 AI 면접 봐요. 눈동자 떨림, 목소리 떨림까 다 측정합니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인성도 물어보고 면접에 끝판왕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오늘부로 사관학교 지원동기서 저희 학교도 지금 쓰는 애들 오늘 저도 정리해서 마무리했는데 이제 1차 통과하면 이제 면접이 문제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자소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학종 기본 개념 잡은 거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과를 가야 될지를 정한 다음에 그 모집 학과와 모집 학부와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를 찾아야 돼. 이게 별표 5천만 개야. 별표 5천만 개. 그러니까 다시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관련 교과를 찾아요. 진짜 모르겠다 하면 나한테 전화 줘. 내가 알려줄게 그냥. 알았어? 모르면 쌤한테 전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관련 교과와 관련된 성적을 보고 관련 교과와 관련된 수업을 보고 관련 교과와 관련된 연기활동을 봐요.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 서울대 간호과 학생은 간호학과와 관련된 영어 관련 활동을 쓴 거예요. 이렇게. 영어 관련 활동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간호학과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나 봉사활동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학생은 아무튼 주된 교과를 영어를 포커스로 잡은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별표 좀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용인시 학생들 제발 이렇게 쓰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10년 넘게 외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수학을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과학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건 아니에요. 이런 클리셰로 쓰면 안 돼. 교수님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 올렸다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많이 울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논지 이탈이야.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솔직히 내 선생님 내신이 5, 6등급이라 사실 이것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써. 그건 써도 되는데 내신이 한 1, 2, 3등급 이거 쓰지 마. 알았지? 이거 쓰지 마세요. 대학들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다 다 넣어놨어. NG. 이렇게 쓰지 말래. 대학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굳이 쓰려고 하니? 노굿이라고 하잖아. 이거 쓰지 마세요.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 올렸다. 이렇게 써. 한번 들어봐. 니네가 교수면 이게 뽑겠니? 잘 봐봐. 수학을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었대. 그게 뭐야? 밥 먹으니까 배부르다는 얘기지. 쌀로 밥 지었다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 그게? 그런 얘기 왜 쓰니? 누구나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써봐. 이 학생은 학습 방법 전혀 쓰지 않았는데 철학과 갔어요? 철학과는 무슨 과와 관련돼 있지? 당연히 윤리과와 관련돼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게 그대로 맞지? 잘 봐. 이제부터 자, 지금까지 졸았다면 좋은 거 인정.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을 올린 게 아니라 윤리 시간에 성선설, 성학설을 배우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로 끝이지 않고 관심이나 호기심을 채점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평가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방과후로 갔어요. 심화탐구 활동이 2개가 들어간 거죠.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학생이 학습 방법을 바꿔 성적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없지만 이 학생 공부의 일련의 과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학생 공부의 일련의 과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학생의 성장이나 변화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쓰세요. 다시 이제 암기입니다. 이제 고3이니까 1, 2학년 자소서나 학생부 강의 선생님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워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쓰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거야. 학습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쓰는 거야. 다시 됐지? 자, 또 짧게 쓰라고. 평가자들이 고만고만한 글을 읽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니? 평가자 선생님들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담배 한 대 필 수 있는 시간 주자고 우리가. 알겠죠? 짧게 쓰자고. 이거 생물학부터 있으면 되니까 한 문장이야. 읽다가 죽겠다. 숨 막혀서 죽어 이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평가자 죽으란 얘기지. 이렇게 4문장 쪼개니까 호흡이 좋잖아.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 무조건 짧게 써야 돼. 질문 좋아. 무조건 짧게 쓰는 게 아니라 긴 게 3과 2 정도는 들어가야 멋있어. 너무 짧게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무조건 단문 글쓰기로 가르치나 막 그 국어쌤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 읽다 보면 웃겨 죽겠어. 막 70자, 80자, 30자 툭툭 끊어지니까 너무 호흡이 가빠. 그건 또. 가끔은 긴 문장이 필요해. 가끔 100자, 150자 필요하다. 선생님 멋있는 말 한번 해볼게. 단문의 경쾌함, 장문의 유장함.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핵심을 바로 들어가야 돼. 우리 교수님이 집단이라는 말을 모르지, 그치 얘들아? 우리 교수님한테 설명해야 돼. 집단이라는 말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은 전혀 배움이 없는 분들이라 이걸 설명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정의 내리지 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야, 교수님 집단이. 봐봐. 이 학생 이제 서강대에 들어갔고 이제 제대했나 보다. 선생님 제자인데 읽어볼게. 이게 초고야, 초고. 초고야. 이거 완성본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적지 않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적지 않은 활동을 했으니까 학종 쓰지 않았겠냐? 제가 3년 동안 활동인데 그래도 제일 열심히 배우고 느낀 3가지를 말해요. 중개하려고 최악의 글투예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래요. 중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요즘 조선 시대니? 요즘 로마 시대야? 교통도 발달하고 정보도 발달한 요즘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한국인도 외국에 많은 추세야. 이거 고급 정보죠. 나만 써야 돼. 친구 알면 안 되지. 이거 고급 정보 아니야? 맞아? 따라서 영어를 잘해야 된대. 교수님 영어를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야? 한 문장 쓰려고 7문장 쓸데없는 말 한 거야.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글자 수 줄었는데. 그죠?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쓰자고. 좋은 국어교사가 뭔데? 이렇게 써야 좋은 국어교사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풀었어. 밑에 거는 선생님이 거짓말 하면 써본 거야. 위에 거는 선생님 제자고. 내가 뽑히로 한 게 훨씬 높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지네이션 되게 썼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글만 가잖아. 그러니까 구체화해야 된다고. 그 다음 거창하게 쓴다고. 야, 이거 거의 뭐 국회의원, 용인시 뭐 시의원, 도의원 정도 나갈 태세야, 지금. 이게 쓰면 안 돼. 선생님 반 제자 녀석이 이렇게 써서 인천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겠대. 제가 불렀습니다. 교실에 먼지나 좀 제거하자고. 자기소개서는 교실에 친구들하고 먼지 제거한 걸 써야지 세계의 미세먼지를 니네가 제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알았어? 두괄식으로 쓰는 게 훨씬 나아. 왜? 미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저 뒤에 있어, 이 학생은. 근데 선생님 말했더니 이렇게 앞으로 바꿔갔거든? 앞에 이렇게 정보를 앞에다 주면 훨씬 더 글이 읽기가 편해. 이런 걸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글쓰기라고. 우리 평가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고만고만한 글쓰기를 그냥 수백 개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읽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줘야 돼, 우리가. 알았지? 두괄식 글쓰기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우선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을 한 문장 또는 2문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단락을 나눠. 들여쓰기는 안 해도 돼. 외부로 가니까 들여쓰기 할 필요 없어. 단락을 나눌 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 또는 전체 문장을 요약하는 걸로 하고 소제목 절대 쓰지 마. X, 소제목 안 돼.
전체 그 소제목을 쓴 다음에 그 소제목대로 쓰지 않아. 또 글을 못 쓰다 보니까 엉뚱한 내용을 쓴다고. 니네가 단락이 나오다 보니 여러 단락이 나오다 보니까 소제목대로 안 쓴다고. 막 재미있게 쓰려고 어렵게 쓰려다 보면 소제목 되게 유치해. 이게 짧은 글에 소제목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장르가 없어. 소제목 쓰지 마. 그냥 단락 두 갈식으로 전진 배치. 오케이? 소제목을 썼는데 소제목대로 안 쓰면 평가자가 또 소제목을 가리고 다시 읽는다고. 그래서 세자로 뭐라고 그래? 불합격이라고 그래. 평가자가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는 가혹하다. 두 갈식 연습이 끝났으면 양갈식으로 한번 써봐. 머리와 꼬리가 만나는 수미상관이야. 한번 읽어볼게. 저의 호기심은 단편적인 직사를 연결하는 길이었고 지적 탐구는 그 길을 걸으며 큰 종이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멋있다. 이 말 쓰고 나서 경제 수업 시간 심화탐구 1, 그다음에 과제 연구 심화탐구 2, 이 학생 대학교 3학년 연세대 경영학과. 마지막 읽어볼게.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은 제게 끊이지 않는 질문거리를 안겨주었고 그 길을 따라가며 경제학에 대한 저만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었다. 앞에 다시 봐. 머리와 꼬리가 만났지. 이거를 양괄식이라고 하고 수미상관이라고 그래. 이게 훨씬 더 머리 잔상이 많이 남어. 선생님 자소 지도한 애들은 나는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마 자소 지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 2등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내 거는 알아봐. 왜? 나는 무조건 양괄식이야. 그러니까 내 건 무조건 알아봐. 왜? 머리와 꼬리가 만나겠어야 잔상이 오래가. 알았어? 양괄식. 그걸 논술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마찬가지야. 머리와 꼬리가 만나야 잔상에 남어. 알았어? 두 갈씩 잊어버려. 제발 좀 두 갈씩 잊어버려. 왜 이렇게 두 갈씩만 머릿속에 들어있니? 양괄식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 양괄식이라고. 이렇게 쓰면 저는 떨어지겠습니다라는 말이야. 이건 저는 불합격하겠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쓰면. 이런 걸 통글이라고 그래. 평가와 관련된 이렇게 쓰는 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생각이 패러그래프로 나눠줘. 이렇게. 알았어? 통글로 쓰면 안 돼. 알았어? 구체화하라고. 주제 문장 쓰고 더 구체화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 문장 한 번 더 써. 양괄식 다시. 주제 문장 더 주제 문장 양괄식. 구체화하라고 이렇게. 정말 이건 최악의 글이야. 고려대 학종 가이드북에 있더라. 뭐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뭐 1등급을 그렇게 좋아하니? 1등급 니네만 받았어? 전국 1등만 해도 5천 명이야 얘들아. 이렇게 쓰지 마. 이건 별로 안 좋은 글투야. 그치? 1등급 쓰지 말라니까 저희 선생님 학교 1등이 제 앞에는 아무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쓴 애도 있었어. 1등급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어차피 성적이 소트 되는데 굳이 1등급 써야 되냐? 한번 봐봐. 그 다음 글 한번 봐봐. 얘가 뽑혀. 니네가 뽑히는 글을 모르는 거야. 이 학생이 훨씬 더 선생님 뽑고 싶은데? 훨씬 구체화했는데? 이 학생은 그냥 교과 전형 쓰면 돼. 수능 전형 써. 제발 학종 쓰지 마. 이러는데. 학종 쓰지 마. 그냥. 수능으로 가. 알았지? 이제 1번부터 재학기간 중. 아니 저렇게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심보로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쓰니? 무슨 심보니 그게? 그게 무슨 심보야? 진로는 뭐라고? 여러분이 쓰는 학과나 학부를 쓰라는 거야. 학습 경험. 여러분이 쓰는 학과, 학부와 관련해서 학습 경험과 교련 활동 쓰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1번은 쉬워.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1번과 2번이 합쳐졌다는 걸 꼭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업 영역에 남다른 학생 작년 1번, 지원 분야에 강한 역정을 보이는 학생 작년 2번. 이게 합쳐진 거야. 그래서 작년 1번 학업 역량 1, 2, 3번은 같은 말이야. 학업 역량을 보인 거. 어디와 관련해서 뭘로 제안했지? 논제 제안했지? 뭘로? 발문이 뭘로 제안했지? 뭘로 제안했어? 진로. 그때 진로가 뭐라고? 여러분이 쓴 학과와 학부와 관련해서 제안해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쓰지 마 제발. 태도로 썼어. 태도는 뭐냐? 공부한 사람 태도는 궁금한 게 생겨. 국어 시간에 배운 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야 돼. 윤동주 관심 있어? 연세대 가. 윤동주 박물관 가라고. 동주란 영화 보라고. 그게 학자의 태도고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지. 교과를 연계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바이러스 백신을 생물 시간에 배웠던 바이러스 백신을 지술 오감사 연결을 하라고. 21명, 25명인데도 내 전공과 관련돼 있다면 달려들라고. 소인수 과목인데도 내가 사인권 대학 1.0 교과 말고 학종에서 1.0과 1.1이 무슨 의미가 있니?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덤벼들어야지.
2번 전공적합성. 그러니까 1번은 이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의 짬뽕이야. 나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1번은 공부란 너에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공부란 너에게 뭐냐고 그랬더니 EBS 듣고 야자하고 보충하고 학원 다니면서 성균관대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한 등급 올렸다. 아, 이거는 공부를 못 오가는 거 아니냐? 공부를 좋아하는 집단이잖아, 교수님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집단한테 공부를 그렇게 졸렬하게 쓰면 되니? 그래서 이거는 성적이 아니라 학업의 개념이라고. 빨간색 알려고. 이거 매트릭스 선생님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죠? 선생님 시그니처 PPT입니다. 학업이라는 알약을 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활동을 나열하지 마시고 역량을 쓰세요. A 보세요. 아, 이건 정말 최악이다, 최악. 이거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줘야 돼, 진짜. 중학교 재학 중이다. 이거 왜 쓰냐? 논제도 안 읽냐? 독서를 즐겼대. 무슨 독서? 무슨 토론했어? 지속적으로 뭘 지속? 뭔 책을 좋아했어? 뭘 열심히 했어? 아니, 과연 이렇게 글을 못 쓸까 싶어, 진짜. 학교에 수행평가도 많고 소수령평가도 있는데 이렇게 글을 못 쓸까? 단 한 문장도 구체화하지 않았어. 난 이 학생 걱정이 돼. 이런 정도 문장력 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B번. 선생님 이건 굉장히 구체화됐는데요. 하루에 1단원씩 8단원 8일 동안 풀고 또 다른 8단원 나머지 8일 동안 풀고 채점을 3개월 동안 하고 내가 공부한 거 쓰지 말랬지. 교수님들 이게 관심 있어? 교수님들 이게 관심사야 이게? 이게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지. A, B 봐봐. 네. 여러분 선생님 따라해봐. 우리 속에서야 우리 속에서. 이건 한별단 영장신문반 소개하고 있잖아. 자기소개서야. 우스갯소리로 자기소개서 나와야 한다고 해서 자기소개서인 거야. 이건 동아리 소개서지. 자기소개서 왜 필요한지 알아? 자기소개를 못하니까 필요한 거야. 친구 소개, 반 소개, 동아리 소개는 잘하면서 왜 자기소개를 못하니? 이거 우리 소개서니까 0점 처리되는 거야. 이건 꽈락이야, 꽈락. 좋은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맞아요. 이건 교과나 수능 가세요. 학종에서 좋은 학생은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좋아하는 학생을 뽑습니다. 공부를 습관처럼 열심히 했다고 제발 쓰지 마세요. 내신이 혹시 부족한 학생이라면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내가 알려줄게. 공부는 쾌락이라고 써 그냥. 그럼 쾌락이라고 쓰세요. 그게 나아. 그게 교수님, 잠자는 교수님 깨울 수 있어. EBS 듣고 야자하고 뭐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서 수능 최저 올렸다고 쓰지 마. 필패 공식이야. 이렇게 써보라고. 미술에서 화학으로 넘어가잖아. 얼마나 머리가 말랑말랑하잖아, 얘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교과로 가고 수능 잘하면 정시로 가. 근데 머리가 말랑말랑한 애들 뽑는다. 미술에서 화학으로 넘어가. 뭘로? 팔레트. 얼마나 머리가 물렁물렁해. 얘 봐봐. 수학에서 화학으로, 화학에서 국어로 넘어가잖아. 머리가 물렁물렁해. 머리가 물렁물렁 유연하다고. 확장한다고. 연계한다고. 매핑한다고. 그지? 얘는 무슨 학생이야? 쌤이 아까 말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야. 자소서를 채점을 매긴다면 나는 얘 100점 주고 싶어. 아마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소서 하나 꼽으라. 난 이걸 주고 싶어. 교수님이 이 학생을 서로 뽑을걸? 자소서에 모범 답안이야 이게. 중요한 건 이 학생 걸 내가 한자도 못 고쳤다는 게 문제야. 100% 퍼펙트하다는 거야. 3번.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있으면 안 돼. 타임과, 선생님 작년 뭐예요? 작년에 인성 영역이었다고. 리트머스 시험지로 물려주고 뭐 측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회성을 줄인 거지. 그지? 함께 할 때 돋보이는 애가 있어. 이거는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쓰라고. 알았지? 그래서 인성보다는 사회성으로 접근하는 거야. 빨간색 알약 드셔. 알겠죠? 자, 이거 알겠지 이제? 선생님 강의에 이제 좀 익숙해졌지? A하고 B 뭐가 문제야? 따라 하세요. 여기. 선생님 따라 하세요. 우리 속에서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 속에서야. 봐봐. 한번 생각해봐. 저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애거든? A 거를 베껴서 다른 애가 내도 되지. B 학생 거 다른 애가 되지. 맞잖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A 거를 다른 애가 같이 같은 반 활동했던 애들이 동아리 같은 반 동아리 뭐 이런 애들이 같이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채점 안 해. 그러니까 채점 안 하는 거야. 근데 니네 이걸 몰라. 함께 한 건 좋지만 본인의 역할이 없으면 안 돼.
저 빨간색은 첨삭했다는 거야. 선생님 PPT 보면 빨간색은 첨삭했다는 뜻이야. 봐봐. 빨간색 있으니까 역할이 돋보이잖아.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졸업하고 지금 네이버에 다녀요. 강원도 화천 학생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한 역할 써봐 했더니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자, 리더십 쓰면 좋죠. 근데 요새 한국 사회 가장 큰 화두가 뭐니? 공정성 아닌가? 서울대 의예과 간 학생인데 공정성 소재 괜찮지 않을까? 리더는 어떤 담임쌤이 좋아? 막 예쁜 담임쌤, 잘생긴 담임쌤이 좋니? 나는 공정한 담임쌤이 좋던데. 지금 담임할 때, 지금 담임 안 하지만 담임할 때 이렇게 초식에 딱 갖다 놓고 상담할 때 초재고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 하루에 상담을 5번 한다. 그럼 그 5번 학생의 상담 시간이 똑같았어요. 뭘 애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아, 우리 담임쌤은 공정하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죠. 전체 1등은 1시간 하고 전체 꼴등은 5분 하고 끝내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공정이 중요한 화두니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경청 갈등 중재 의사소통력은 왜 박스를 안 했냐면 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야, 반장, 부반장 하면 서로 멱살 잡고 남학교 같은 데는 주먹질도 하고 싸우는데 야,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뭐 황희정승이냐? 그게 되니? 소통으로 다 되냐? 오히려 친구 역할 분담하고 합리적 설득. 오늘 자소서 강의가 들어야 되는데 외부 최승우 쌤이 와. 학교에서 어렵게 초빙을 했어. 근데 이 녀석이 게임방으로 튀었단 말이야. 그럼 반장이면 막아야지. 야, 너 때문에 다른 애가 신청 못했잖아. 당연히 들어야지. 라고 친구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되지 않아? 그게 리더 아니야? 그냥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게 리더야? 리더십은 팔로우십, 서번트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장은 전국에 5%도 안 돼요. 여러분 팔로우십, 서번트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유치한 자소서. 친구들은 싸우고 다투고 편가르고 하는 졸렬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해결해줘. 컨설팅 해주고 나는 거의 성직자야. 스님, 목사님처럼 스님처럼 써요. 제일 나쁜 애가 누구야? 걔야. 친구를 졸렬하게 썼잖아. 나쁜 년 나쁜 놈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문제 있다고 쓰라고. 그리고 구체적 역할과 해결을 쓰면 되는 거야. 그게 학생이지. 왜 남 탓을 해? 왜 친구는 문제고 나만 잘났냐? 니네 뭐 선지자야? 응? 그게 아니지. 여러분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처음부터 리더였어? 정글에 버려지잖아. 리더십 해체되고 그걸 복원하는 과정이라 감동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인성보다는 이제는 협업, 리더십, 사회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자, 그리고 경청, 갈등 중 하향식 소통력 이런 것보다는 협업, 희생, 공정성, 역할 분야, 설득, 조정이 훨씬 더 소재의 신선함. 이거 학생다워. 공동체 역량도 보이고. 그래서 좋은 스토리텔링 알려줄게. 1, 2학년 때 박살이 나야 돼. 리더십 해체된 거야. 근데 3학년 때 그걸 복원하면 돼.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1, 2학년 때 리더십 해체돼야 돼. 친구들이 밥도 같이 안 먹으러 가야 돼. 그럼 대학은 붙어. 그러니까 선생님 볼까? 여기 보자. 이 빨간색은 첨삭했던 거야. 우리 반 반장 녀석인데 거의 난생소로 하더라고. 아래서 태어났어 얘는. 반장을 위해서 태어났더라고 얘는. 근데 웃었어.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나 자기 단점이나 이런 걸 쓰라고 했더니 훨씬 좋아졌어. 인간답잖아. 그지? 예. 리더는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하향식 의사소통, 나만 따라와. 이거는 옛날식이야. 이제는 협업하는, 협업적 의사소통, 협업적 소통이 중요하다. 자, 이 빨간색 밑줄 친 거를 두 자로 뭐라 그래? 자소 2번에 이제 핵심이야. 이 빨간색 우리는 협업이라고 그래. 요즘 협력이란 말 잘 안 쓰더라고. 협업이라고 그래. AI가 생기고 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AI를 이길 수 있는 게 난 협업 말고는 없다는 거야. 자소서에 선생님 창의성 쓸 수 있잖아. 창의성 어떻게 쓰니? 자소서에다가. 자, 그러니까 저 빨간색을 협업, AI에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어떤 과도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거 없어.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모든 이제 학문이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소서 2번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협업. 3번, 지원동기, 진로계획 등을 하나 쓰는데 지원동기가 천하통일해버렸다. 근데 애들이 또 물어. 선생님, 동기 먼저 써요? 과정부터 써요? 아니지. 동기가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노력하다 보니까 동기가 생기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어. 그리고 잠깐 용어 정리할게.
노력 과정은 같은 말로 준비 과정이라고도 해. 알았지? 이거는 발전 가능성. 이거 좀 헷갈리니까 설명할게. 발전 가능성은 대학에서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발전 가능성은 종합적인 능력을 쉽게 워딩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란 말은 이 지원자의 종합적인 능력이란 뜻이야. 근데 그 능력 중에 핵심 역량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원 동기를 내가 쓰는 거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그 지원 동기를 보고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 학생 입장에서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발전 가능성이야.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 지원 동기 뭔데요? 왜지? 왜 우리 대학이야? 왜 우리 학과야? 그리고 how, 어떻게 노력했어? 얼마나 노력했어? 이 지원 노력하는 사람 워딩은 뭐라고? 준비 과정. 이거 외워야 돼. 좀 길게 좀 보여줄게. 선생님들은 1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솔직히 교사니까. 하지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3번이야. 3번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동기와 노력 과정, why, how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what, 결과가 아니라 why, 왜, how, 어떻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학생 봐봐. 이 학생 문장이 긴데 그냥 다 잘랐어. 사서가 되겠다는 거는 학생부에도 나오더라고. 진로희망에도 나오더라고. 예전 자소서니까. 근데 왜 사서가 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 꽈락이야 이거는. 그냥 결과 what만 나오는 거야. what만 나오는 거야. what만. 자소서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이 있다고. 15개 대학 중에. 이대, 건대, 숙대. 선생님 땡큐인데요? 3번 안 쓰잖아요. 땡큐가 아니고 머리 아픈 거야. 자소서 면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지원 동기잖아. 지원 동기가 가장 궁금하지 않아? 평가자가? 그러면 이대, 건대, 숙대는 지원 동기를 못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 문항에 자율이 없으면 1번 문항 단락 하나를 지원 동기 단락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지원 동기 단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번이 없으면 더 복잡해진 거야. 근데 2번에는 왜 안 돼? 2번은 사회성이라 참 쓰기가 애매하다고. 1번에 녹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이게. 2, 3번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2번에는 하기 애매하다고.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2번 일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떤 팁이라? 1번의 단락 하나를 지원 동기 단락으로 만들라고. 자, 크게 수도권 대학 분류해보자. 연대, 경희대, 국민대, 아주대, 성대, 동대, 홍익대. 정말 워너비 대학이죠. 이거는 지원 동기 노력 과정, 다른 말로 준비 과정을 물어보네요. 자, 두 번째, 시립대, 광운대, 숭실대, 성신여대, 인천대. 이거는 지원 동기 플러스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물어보네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고, 다른 것. 서울대는 책을 물어봐. 멋있어. 짱이야. 진짜 독서를 물어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야. 아마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독서 넣으면 애들이 원서 안 쓸걸. 서울대니까 쓰지. 중대는 추가적으로 학생부 내용 중 추가 우수성 보여주는 사례대 기술 하나니까 굉장히 독특하지. 이 두 개의 대학 빼고는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 지원 동기라고 보면 돼. 알았지? 연세대 봐봐. 이 동아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썼어. 이 동아리가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이 학생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적 갑성까지 다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은 전략이야. 전공적 갑성과 학업 역량이 다 느껴져. 자, 고대, 이 학생 경제를 선택을 못 했나 봐. 근데 그걸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과목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클러스터를 듣는다든지 주문형 강좌를 듣는다든지 방과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 아까 선생님이 4번이 뭐라고 했지? 지금 올해는 3번이지?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이 4번 문항의 핵심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4번의 클리셰에 정확히 맞는 거지. 그지? 예. 고대의 전통과 역사. 이건 고대뿐만이 마찬가지야. 이거는 거의 빵점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버지가 고대 나왔다. 이건 0점 처리됩니다. 고대 인재상과 적합합니다.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인재상을 풀어내야지 왜 인재상을 단순 나열하니? 이거 안 돼. 서울대는 책 2권이에요. 책 2권입니다. 책 2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분이 봤을 때 선택책, 통섭책, 심화책 중에 하나 골랐으면 좋겠어. 2권. 한 권이 아니라 2권. 작년 3권이었다. 가치관책, 호기심책, 전공 선택책에서 골라. 그 다음 전공책, 호기심책, 다양성책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전공책, 진로책, 선호도책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봐봐. 서울대 쓴 학생인데 저 빨간색은 첨삭한 건데 선생님 무슨 지도를 한 거니 지금? 독서니까 단순 독서 감상문으로 가면 안 되고 3번이 독서면 지원 동기를 못 쓰잖아. 그러면 1번에 녹여내면 되고 독서니까 더 추가할 수 있지. 이 독서에 이 책이 내 지원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녹여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3번에 독서 감상문이 단순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동기를 표현해 준다면 상당히 굿이야. 굿. 자, 이거 보자. 카이스트는 특별법에서 만든 대학이라 일반 자소하고 다르지. 1번 봐봐. 질문, 자신만의 질문. 아, 자소 멋있긴 하다. 그지? 그러니까 특별법 대학은 자소 없애지도 않아. 고1 때도 안 없어져. 사관학교는 카이스트 이런 분들은.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자. 연세대 동기하고 노력과정 했고, 성균관대 동기하고 노력과정 했고, 이화대 3번 없으니까 1번에 지원 동기 녹여내는 거 쌤 했어. 그 다음에 중대 좀 독특하다고 했지. 지원자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좀 독특하다고 했고, 경희대 동기와 노력과정 했지. 그 다음에 시립대 조심해야 돼. 아, 시립대 정말 복잡하다. 동기와 진로계획인데 시립대는 작년까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별 인지상을 띄워놨더라고. 근데 올해는 아예 모집 요강이 다 넣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학과 학부 인재상이 따로 있어. 학과 학부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상위권 대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좁게 봐. 그러니까 학과 학부별 인재상대로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자소서나 면접도 그렇게 맞춰줘야 돼. 그럼 하나 해볼게. 이게 뭔 말인지 해볼게. 컴퓨터과학부를 쓰잖아. 그러면 컴퓨터 모집 요강 뒤에 컴퓨터과학부는 수학하고 과학을 잘했으면 좋겠대. 컴퓨터 좀 잘했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의사소통력, 협업 능력이 있으면 좋겠대. 라고 해놓은 거야. 그럼 실제로 평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 봐봐. 수학 성적이 올랐지. 그지? 그리고 컴퓨터 좀 하지. 그리고 면접에서 검증했지. 면접의 역할, 검증하는 역할, 면접의 역할. 세 번째, 의사소통력, 협업 능력이 있지. 그지? 뭐대로 평가한 거야? 학과 학부별 인지상.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학과 학부별 인지상으로 자소서를 쓰지 않고 면접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꽈락이야. 서울시립대가 계속 경고하고 있어. 건대는 3번이 없으니까 1번의 지원 동기 녹여내. 단락을 하나를 그걸 만들어야 돼. 자, 동대 동기하고 노력 과정이야. 꼭 기억하시고요. 홍대 동기 노력 과정, 동기가 천하통일했다, 그지? 숙대는 1은 자소서 없고 2는 있지. 근데 3번이 없더라, 숙대는. 그러니까 3번 자율문항이 없으니까 1번에 녹여내야 돼. 계속 강조했으니까 알 것 같아요. 자, 실전. 이제는 이제 어떻게 실제 쓰는지 수업 시간 시작했어. 선생님은 일반고잖아. 일반고 학생은 특히 소논문 이런 거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일주일에 30시간을 받잖아. 그러니까 수업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방과후 수업, 아무튼 수업 연계 활동, 그 다음에 없으면 독서, 이 셋 중에 하나 써. 그래서 자소서의 시작, 전제 1 시작은 뭐다? 수업에서 시작해라. 수업에서 시작해라. 두 번째, 보라색 봐봐.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뿌듯함을 느꼈다. 이거는 1.0이나 하는 짓이야. 내가 1.0이 아니면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인식서술로 끝내는 건 채점하기 힘들어. 중간에 써도 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쓰지 마. 의미, 느낌, 깨달음으로 끝내지 말아줘. 진짜 부탁이다, 얘들아. 실천, 적용, 행동으로 끝내줘. 이 선생님들 보고 계시면 교과서 혜택도 제발 이렇게 인식서술로 끝내지 마세요. 행위서술로 끝나면 파악하기가 쉬워. 그럼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느껴지지. 그러면 이 학생이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제 2야. 마지막은 좀 행동이나 역량이 변했다고 좀 써주세요. 행위서술로. 제발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 뿌듯했다로 끝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1.0은 그렇게 써도 붙어. 1.0은 자소 욕만 쓰지 마. 욕만 안 써도 붙어. 하지만 1.0 아니면 이런 짓 하지 마. 혼나야 돼, 그러면. 이게 다 채점 포인트야. 전국의 모든 교실에 이 포인트 빅5가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5개가 거의 30억짜리 노하우야. 이거 교실에다 붙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꼭 보세요. 전제 1이 뭐라고? 수업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수업 연기나 독서. 두 번째, 전제 2는 뭐라고?
마지막에 행위소수로 행동이나 역량의 변화를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빅파이프. 심화 탐구 활동이 있어야 돼.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끝나면 채점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나 채점하는 거야. 심화 탐구 활동이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 심화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역량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내신이 부족하다면, 가급적이면 역량이나 행동이 변했다고 좀 써주세요. 해볼까? 빨간색 봐봐, 빨간색.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2학년 실용경제 시간에 창업 프로젝트 학생들이 가맹 많이 에코스트레키를 제작 판매했다. 심화 탐구 활동했고 구체적 경험 결과가 보이네. 법과 정치 시간에 학교 주변 불법 주차의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 법령을 제안했다. 본인의 역할이 보이네. 마지막에 보면 역량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느껴져요. 알겠죠? 여러분 핸드폰 찍었죠? 사진 찍었죠? 한번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부 해볼까? 수업에서 시작했다.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심화탐구 3 에서 구체적 경험 결과 본인의 역할이 보이고 마지막에 생각과 행동과 역량이 변했어.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장한 거야. A+, 합격. 다시 해봐. 또 하면 되지. 서울대 기계공학부 수업에서 시작했어.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심화탐구 3. 그래서 이런 구체적 심화탐구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 경험 결과를 통해서 내 본인의 역할이 드러나고 나는 생각과 행동과 역량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는 합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합격한 거지. 학생이 성장한 거지. 어려워? 자, 해보자. 또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쓴 거야? 이 5단계로 쓴 거야.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 이 5단계로 쓴 거야. 해보자. 동기.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이 5단계로 글을 쓰는 거야. 평가와 관련된 글은 해보자. 강원도 화천 학생인데요. 일반고인데 인문반이 한 반, 자연반이 한 반인데 인문반이 22명이야. 극단적 상대평가. 그러니까 학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정시로 못 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학종 준비를 했어. 열심히 학종 준비를 했다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이상한 짓을 해. 동아시아사 공책을 공유해. 상대평가면 공책을 가려야지. 근데 실제 여기 진로부장님하고 친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내줬는데 얘 공책에다가 애들이 진짜 포스트잇도 붙이고 같이 필기도 했더라고.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얘가 이메일로 나한테 자소서를 이렇게 보내줬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뿌듯했다고 끝나면 안 되지. 동아시아사 공책을 깠잖아. 그럼 다른 과목도 까야지. 다른 과목도 까야지. 그래야 되지 않아? 까야 돼요. 까야 됩니다. 이게 후속활동, 추후 연계활동이에요. 자소서도 프로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추후 연계, 후속활동이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학교 학생 걸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보고 계시는 뭐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이 학생부나 자소서는 개인정보거든요. 이거 웹에 올리시면 절대로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송 걸립니다. 절대 공부하실 때만 쓰시고 웹에 올리거나 사적으로 무단으로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양괄식 구조로 갑니다. 독서에서 시작하는 거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활동인데 과정, 결과, 의미가 들어가요. 과정, 결과,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학생 재미있는 게 이 학생이 회계로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고. 회계로화에 대해서. 근데 회계로화에 대해서 굉장한 소논문을 쓴다던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건물이 가장 회계로화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EBS 다큐를 본다든가 이런 굉장히 학생답고 설득력 있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변화를 이끈다고. 아주 좋다고. 여러분 참고하라고 하나의 완성된 세트를 보여준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런 꼭 기억해야 돼. 이 패턴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걸 돈 내고 배우냐? 학교에서 배우지. 이게 뭐라고요? 다시 봐. 이게 별표 5천만 개야. 별표 5천만 개. 이 심화탐구를 했는지 2개 이상 구체적 경험 본인의 역할이 있는지 역량, 생각, 행동이 바뀌었는지 이것만 알면 돼. 오늘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런 패턴으로 했다는 걸 설명했고 그리고 선생님 자소서 실제 사례를 하나 통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대로 그대로 베끼면 형식만 베껴야지 내용 베끼면 표절이야. 큰일 난다.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 5단계로 쓴 거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평가자를 앞에다 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아니라 평가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학생부에 찾아서
기록하는 거고 말로 한 면접이고 글로 쓰면 자소서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공학과 가는데 생명과학 1등급 맞았다고 주장증 잘해봤자 아름답다고 넘어갑니다. 평가 안 해요. 자, 이거 배운 거지. 수업 시간 호기심 생겨서 심화 탐구 활동을 했더니 지식이 확장돼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말 쓰니? 지금 아랍어 하고 있어 내가? 베트남어 하니?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 활동을 연계하십시오. 자소서 항목을 관통하는 스토리 흐름을 플롯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 이걸 1시간 반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 항목 꼭 기억하세요. 학교 활동을 연계해라. 자소서 항목과 항목끼리 또는 학생부 학목끼리 연계하라 얘기했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마지막 8월 30일까지 기록으로 연계해라. 학생부에 한 단어라도 비집어 넣어라. 그 다음에 학년 내 교과나 교과 활동을 연계하고 매핑하라. 그 다음에 1학년과 2학년이 또는 3학년과 1학년이 연계해야 된다. 학년 내 학년 간 연계하고 매핑하라. 그래서 우리 빨간색 알약 드셔야 돼요. 학업과 역량의 빨간색 알약 드시고 사회성 알약 드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why, how의 알약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우리 자소서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네요. 흩어진 다트들, 이런 점들은 의미가 없다. connected dot, 연결된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흩어진 파츠들, 흩어진 펑션들은 의미가 없고 이게 a whole function, a whole parts, a whole function 전체로서 하나가 됐을 때 의미가 있다. 이걸 스티브 잡스는 connected do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용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활동일이 연계일로 끝나면 그냥 수능하세요. 얘는 수능형 인간입니다. 우직하고 괜찮아요. 수능은 성공할 겁니다. 얘는. 하지만 활동일이 연계일이 되고 연계일로 가는 활동이 있다면 내신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학생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플롯을 짜는 겁니다. 학종형 인간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연계하고 매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가자들이 어떤 특선생님의 칭찬, 특전생님 비판, 특전생님 세특, 특전생님 진로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생부라는 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여러 수십 명의 선생님의 어떤 공동 작업집의 엔솔로지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 학생부 항목들을 크로스 체크하고 최소 공부횟수를 뽑고 자소서도 항목 간에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공통점을 뽑기 때문에 연계하고 연결고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선생님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생님 축구 좋아해요. 그래서 결과 없는 내용은 무의미하며 내용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고 요한 크루이프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이며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진로와 진학을 평생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로도 좀 생각하시고요. 대학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건 선생님 패러디한 말이고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메일이나 제 밴드에 오면 또 제 밴드에 좋은 대입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때 좋은 정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3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제 마지막 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핵심 내용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했네요. 이게 핵심 질문 같은데 저는 아까 5가지 제기한 거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중에 전제일은 수업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독서나. 두 번째는 행위소수로 끝내지 말고 인식소수로 끝내지 말고 행위소수로 좀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역량의 변화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소서와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자소 면접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있는 글투. 이제 여러분 스킬들은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소서 면접, 오늘 면접이 주된 강의 포인트가 아니어서 면접은 좀 맛보기만 했고요. 이제 자소서를 좀 자세히 이제 오늘 강의 80%는 자소서에 쏟았고요. 학생부하고 이제 면접 한 20% 정도 강의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 자소서 핵심은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1번은 여러분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와 학부에 연결해서 쓰라는 거고요.
자소서 2번은 여러분의 사회성을 쓰라는 거고요. 3번은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건 여러분 진로에 맞춰서 여러분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녹이는 거고, 2번은 여러분의 공동체 역량, 3번은 여러분의 지원 동기. 뭐라고 썼죠? 지원 동기는 반드시 노력 과정도 들어가야 되죠. Why와 How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생기는 호기심을 끝이지 말고 심화탐구 활동을 연결해서 지식이 확장돼서 생각과 행동과 역량이 변했다고 써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서술로 선생님은 양괄식으로 쓰라고 강조했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 좀 포인트가 더 포인트 역량이 포션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 나와야 자기소개서죠,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학교 활동 중에서 활동을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활동 중에 활동 많이 쓸 필요도 없어. 1년의 세트형, 소위 말하는 홀 펑션, 홀 세트라고 했죠. 1년의 활동들 한 딱 3개를 묶음 세트 3개만 있어도 저는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연고대만 자소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권 대학, 뭐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자소서 2학기 계약하고 쓰면은요 이미 못 써요. 표절을 하거나 고만고만한 자소가 나오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소서 오늘 강의 듣고 바로 기말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때 하면 안 되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